인류가 만든 도구 중 가장 정교한 건 사실 핸드폰이 아닙니다. 손이에요. 일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옵티머스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손을 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로봇의 핵심을 두뇌, 즉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론은 최근 인터뷰에 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손이다. 왜냐면 인간의 세상은 이미 손을 가진 존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문고리, 서랍, 스위치, 계단, 도어락, 운전대, 심지어 리모컨까지 모든 게 손가락으로 조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래서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려면 그 세상에 호환되는 손을 먼저 완성해야 합니다. 손이 없으면 세상과 연결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손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일론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조건을 꼽습니다. 첫째, 인간처럼 정교하게 조작할 수 있는 손. 둘째,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AI 두뇌. 셋째, 수백만 대 단위로 찍어낼 수 있는 대량 생산 체계. 일론은 이렇게 말했죠. 다른 로봇 회사들은 이 3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3가지가 바로 가장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즉, 단순히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인간과 협력할 수 있으며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로봇. 그게 바로 옵티머스가 겨냥하는 완성형입니다. 그리고 일론은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정신 에너지의 대부분이 옵티머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론은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스페이스X의 로켓도, 스타링크의 위성망도 모두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가 진짜 몰입하는 건 옵티머스입니다. 왜냐하면 옵티머스는 인공지능의 마지막 단계, 즉 지능이 몸을 갖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옵티머스 버전 3는 이 복잡한 구조를 공학적으로 재현하려는 첫 진짜 시도입니다. 일론은 인간의 손이 얼마나 놀라운 기계인지 설명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손 안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은 팔뚝 안쪽의 근육이 힘줄이라는 실을 당겨 손가락을 움직이게 합니다. 인간의 손은 일종의 꼭두각시 장치죠. 이 구조를 로봇에 구현하려면 모터, 기어, 전력 제어 장치가 정교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옵티머스의 팔 하나에만 26개의 액추에이터, 즉 움직이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진화의 설계도를 공학으로 다시 쓰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2024년 저는 양손가락 모두를 다쳤습니다. 7개의 손가락이 한꺼번에 다쳤고 특히 오른손은 엄지를 제외한 모든 손가락의 힘줄이 끊어지는 등 수술만 7시간 걸렸습니다. 양손에 깁스를 하고 2달을 지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손가락의 자유도를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식사도 세수도 양치도 옷을 입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혼자선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없으면 인간은 정말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옵티머스가 보여주는 22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 손가락 하나하나의 정밀한 움직임을 볼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그건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방식을 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여전히 단순한 그립 퍼집개 형태의 손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손의 자유도는 그만큼 문명의 자유도와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왜 굳이 인간형일까요?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형태도 있을 텐데요. 일론은 단호히 말합니다. 만약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로봇이 하게 만들고 싶다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세상이 이미 인간의 팔길이, 손가락 크기, 보폭에 맞춰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즉, 인간형은 선택이 아니라 호환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일론은 옵티머스의 생산비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간 100만 대를 만들게 되면 한 대 더 만드는 데 드는 순수한 추가 비용은 약 2만에서 2만 5천 달러. 공장 설비나 연구비 같은 고정비를 제외하고 재료비, 인건비, 조립비만 계산했을 때 로봇 한 대 원가가 약 2만 달러라는 뜻이죠. 이건 자동차 한 대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즉, 옵티머스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 모양의 가전제품으로 진입하려는 겁니다. AI 칩만 해도 5천에서 6천 달러 혹은 그 이상, 나머지는 액추에이터와 센서인데 일론은 이걸 대량 생산 체계로 돌리면 전체 원가가 2만 달러까지 떨어질 거라 봅니다. 이건 노동을 하드웨어화하는 시도이자 인간의 일을 물리적으로 복제하는 산업혁명의 시작이죠. 그런데 옵티머스를 만들기 위한 부품 공급망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머노이드용 모터, 기어, 제어 장치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처음부터 모든 걸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배운 수직 통합 구조를 이번엔 사람의 몸으로 옮겨온 거죠. 이건 단순한 신제품 개발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 창출입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How challenging is this versus Cybertruck, Model Y? Model X. 일론은 웃으며 답합니다. It's harder than any of those things.
Harder than At least Starship? for not hard. Starship's harder. 옵티머스는 매일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에 떨어진 스푼, 문턱의 높이, 삐딱한 의자, 사람의 표정, 예측 불가능한 것 투성이의 환경 속에서 작동해야 하죠. 인간 사회는 예외가 규칙입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는 훨씬 어렵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로봇, 그게 진짜 난이도의 유예요. 이제 두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일론은 말합니다.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로봇이 사람 말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언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동으로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컵을 옮겨라고 했을 때 로봇은 그걸 행동의 단계로 바꿔야 합니다. 컵을 잡고 들어올리고 이동하고 내려놓는 순서 말이죠. 이걸 물리적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즉, 말로 된 명령을 실제 동작 순서로 번역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옵티머스가 배우는 건 문장이 아니라 행동 조각입니다. 나사 잡기, 힘 조절하기, 손목 돌리기, 미끄러지지 않게 버티기 같은 작은 스킬들이죠. 이 조각들이 쌓여서 조립, 청소, 요리 같은 큰 행동이 만들어집니다. 옵티머스는 결국 몸으로 배우는 AI인 셈이죠. 다만 옵티머스는 단순한 완제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옵티머스가 할 수 있는 일과 내년에 옵티머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르겠죠?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엔 전화와 문자, 게임 등 비교적 제한된 작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영상 편집, 음악 작곡, 코딩까지 가능한 것처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업데이트입니다. 옵티머스는 하드웨어를 새로 살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능력을 배우게 될 겁니다. 스킬을 구입한다기보단 능력이 확장된다에 가깝죠. 물론 산업용 버전에서는 예를 들어 의료 보조 용접 등 특정 고급 기능을 유료 서비스로 유료 앱을 결제하듯이 추가 과금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론이 말한 옵티머스의 진정한 가치란 한 대의 로봇이 수백 가지 직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한 로봇이 새로운 일을 배우면 그 지식이 전 세계 모든 옵티머스에게 동시에 전송됩니다. 이건 노동력의 네트워크화이자 지능이 집단으로 진화하는 순간이죠. 물론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론은 신뢰가 가장 큰 과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단순한 명령을 잘못 해석했을 때 그 결과가 되돌릴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 물건 다 치워라는 말을 로봇이 창고 전체를 비워버리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의 진짜 시험되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입니다. 사람이 그 옆에서 안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가? 가정 안에서도 안전한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대중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 옵티머스는 인간의 일을 바꿀 겁니다. 일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일의 구성을 바꾸는 것이죠. 위험하고 반복적이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로봇이 맡고 인간은 창의적이고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동화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흘러왔죠. 옵티머스는 인간 세상이라는 혼돈의 정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즉, 기술보다 훨씬 어려운 건 사람과 공존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린 앞으로 로봇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능력을 확장하는 파트너를 사는 걸까요? 옵티머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시간, 에너지, 가능성을 확장해주는 플랫폼이 될 겁니다. 업데이트 될수록 더 똑똑해지고 배울수록 더 인간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겠죠. 결국 손의 문제란 기계가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인간을 따라 배우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손으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순한 막대기와 돌도끼가 결국 인간의 뇌를 자극해 더 정교하게 사고하고 더 멀리 상상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도구를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도구가 우리를 다시 진화시킨 셈입니다. 손은 인간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인터페이스입니다. 인간의 뇌는 도구를 쥐는 손 덕분에 급격히 진화했죠. 즉, 손은 지능의 확장 도구였습니다. 돌도끼, 활, 바퀴, 키보드 모두 손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문명 도구들입니다. 이 말은 곧 손은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첫 번째 지점이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향이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손을 만들고 있어요. 즉, 인간의 지능이 낳은 기술이 이제 자기 몸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머리가 아니라 하드웨어 몸을 스스로 설계하고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 도구, 지능 진화의 순서였다면 지금은 지능 AI에서 로봇, 손 등 도구로 그리고 새로운 지능 진화로 역방향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인간이 도구를 통해 진화했듯 이제는 인공지능이 손, 로봇, 센서 등 도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진화시키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세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AI의 신체화 엠바디먼트. 지능이 몸을 가지는 순간 진짜 진화가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테슬라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는 AI가 세계와 연결되는 손을 가진 첫 번째 대규모 자율형 로봇입니다.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AI가 세상의 시각적 패턴을 이해하는 두뇌라면 옵티머스의 손은 그 이해를 물리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더 이상 지시를 받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느끼고
투닥하는 진영화된 신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도구가 다시 도구를 만드는 순간 문명은 가속합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지능이 자신을 구현할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능이 자신의 팔을 대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기 복제 전 단계. 일론이 말한 한계 비용 2만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능이 물리적 형태로 확장되는 데 필요한 첫 단가? 즉 문명이 더 빠르게 진화하기 시작하는 가속의 가격표입니다. 그 순간 도구가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확장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옵티머스? 이것은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지능이 스스로 몸을 가지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